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72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제가 땅 한 평 그리고 공양미 300석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 단위를 얘기하는 마지막 시간으로 임야 몇 정보 이런 얘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정보라는 게 여기서 무슨 말이고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땅의 넓이를 표기할 때 사실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결부파속제라는 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전부터 쓰다가 세종임금 때 이제 조금 정비를 해서 그것이 조선 말까지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본의 도량형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쓰지 않습니다만, 결부파속이라는 것이 하나의 단위다. 그 단위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결총부속파라는 5개의 단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쉽게 보면 파다 하면 손으로 이렇게 움켜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움큼, 한 줌을 얘기한다. 한 줌, 무엇이냐? 별을 한 줌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쌀이 한 줌이다. 특정한 면적에서 나온 그 수확한 쌀의 양이 한 줌이다. 그러면 줌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은 양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한 줌이다, 두 줌이다 할 때 양이지만 사실은 원래는 넓이를 표시하는 것이었다. 넓이, 네, 한 줌. 그 10줌이 되면 한 무시다. 한 무시다. 그것은 일종의 우리가 몇 단을 얘기할 때, 한 단, 두 단 할 때 이제 그것이다. 그리고 뭐 10무시 되면 한 짐이다. 짐을 진다고 할 때. 예, 그래서 10단은 한 짐이다. 그리고 10짐은 한 총이다. 10총은 한 몫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양을 가지고 어떤 수확량을 가지고 그 토지의 면적을 우리는 그렇게 쭉 써왔는데, 나중에 이제 일제가 들어오면서 일본에서 만든 도량형으로 이제 쓰게 됐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 할 때는 우리가 몇 평이다 이제 이런 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주로 또 임야나 전다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이제 정보다, 담보다, 무보다 이런 것을 이제 썼죠. 지금은 이제 다 법으로 다 이렇게 미터법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르다, 헥타르다 이렇게도 쓰고 있습니다. 자, 평으로 따질 때는 사실은 이 평을 썼습니다만 평보다 10분의 1 작은 것은 이렇게 홉이라고 하죠. 한 평, 몇 홉, 이렇게 하는데, 홉을 한자로 쓸 때는 합을 쓴다. 합을 써서 홉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아시고, 작재란 단위가 있다. 이것은 이런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만 알면 되겠죠. 우리는 제가 어떤 단위들이 있더라. 주로 평과, 그리고 오늘 하는 정보, 담보, 이러한 것들도 아직은 조금 쓰이고 있어서 이 정책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줌이다. 이런 것은 한 줌이라는 것은 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원래는 넓이를 나타내는 것이었다는 것도 제가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자, 이제 이렇게 정보다, 담보다 할 때 보자가 들어갔습니다. 보. 이것은 사실은 평과 같은 것이에요. 넓이를 기준으로 할 때는 평과 같은 것입니다. 평이라는 것은 넓이를 얘기하죠. 길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라는 것은 길이이면서 동시에 넓이를 또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한 보라는 어떤 길이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평방으로 한, 네모로 한 이것도 보라고 한다. 또 이것은 또 평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라는 글자 자체는 이렇게 발을 2번 옮기는 것을 한 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지금은 이제 1.8m 정도로 보고 있죠. 그래서 보통 어른이 발을 이렇게 조금 크게 2번 내딛으면 한 1.8m 됩니다. 한 90m, 80m, 90m, 80cm, 90cm 정도가 한 번 발을 옮기는 그런 길이가 된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예전에는 어떤 면적이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몸을 가지고 그 기준을 많이 삼았죠. 그래서 땅의 면적이나 길이를 할 때 보를 했다. 근데 이것은 예전부터 있었다. 중국에서 주나라 때부터 있었다. 근데 진시황이 이제 통일을 하면서 도량령을 통일을 하는데 이 보의 길이를 6척을 한 보로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척이라는 것은 이제 자를 얘기하죠. 자척이다. 6자를 한 보로 한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길이의 단위가 되겠죠. 6자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왜 한 보를 6척으로 했느냐 하면 진시황은 그 진나라가 수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물의 기운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물의 숫자가 1과 6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을 사용한 여러 가지 도량형이라든지 어떤 정책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6척을 함부로 정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수덕이다, 화덕이다 하는 것은 오행설, 음양 오행에서 보면 여러 가지
서로 상극, 상생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무는 불에 약하죠. 그리고 불은 물에 약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때 진나라가 결국은 이 제국의 마지막 완결자라고 생각을 해서 음양가들이 오덕과 종시설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중국 전통의 황제가 있었죠. 황제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은나라, 주나라, 물론 그 앞에 하나라가 있었죠. 하은주 이렇게 네 왕조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왕조 진시황의 진나라는 물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서독을 했다. 그래서 유글이라는 것을 써서 도량형을 만들었다. 그리고 길의 다니면서 사방 여섯 척, 예, 사방 일부 한보가 되겠죠. 이것은 또 넓이의 단위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라는 것은 여섯 자 길이이면서 또는 여섯 자 평방의 면적이다. 그래서 편과 같은 말이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보다 담보다는 말은 이제 사실은 좀 해결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보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가 사전 한번 찾아와봤습니다.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 보라는 것을 찾으면 한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럴 때 걸음의 수요를 세는 말이다. 그렇죠? 보라는 게 한 보, 두 보, 50보, 100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걸음을 얘기한다. 그럼 걸음이라는 순우리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두 발입니다. 한 발이 아니고 두 발을 번갈아 떼어 옮긴다. 우리가 발이 두 개 있는데 한 번 떼는 것이 아니라 번갈아이므로 한 번, 두 번 떼는 것을 한 걸음이라 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한 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걸음과 같은 말이고, 걸음은 두 발을 두 번 떼는 것을 걸음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보가 오게 되면 우리가 쓰는 낱말 중에 보무라는 말을 가끔 쓸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보무당당하게 행진을 한다. 특히 국군의 날 이런 것에 보면 이제 시가 행진을 한다든지 보면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계하는 아나운서가 보무당당한 우리 국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무당당이라는 것은 행진하는 걸음걸이가 씩씩하고 위험이 있다. 예. 그럼 여기에 보무는 뭐냐? 물론 보무는 씩씩하게 걷는 걸음걸이인데, 중국에서 옛날에 두 발짝 떼는 것은 보라고 하고 한 발짝 떼는 것은 무라고 했다. 앞에서 보라는 것은 두 발짝을 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무란 말이 생겼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는 정보, 담보, 무보. 그럼 이때는 이제 보는 평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넓이를 얘기한다. 정이라는 넓이다. 그리고 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임야나 전답의 면적을 나타내는 크기를 얘기하면서 여기서 보는 평과 같은 얘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보라고 할 때는 이 밭두둑정이다. 네,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구분 단위다. 담보라고 할 때는 이거 쓴다. 이것은 계단이다. 네, 할 때 많이 쓰죠. 일항무, 이거는 또 더욱 쓰지 않습니다. 네, 일항무라고도 하고 일항묘라고도 한다. 이것 여기에다가 보자를 붙여서 정보, 담보, 무보다 한다. 그러면 보는 이제 평이라 했으므로 정보라는 것은 정이라는 크기의 평수를 얘기한다.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 밭두둑정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 쓰지 않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동네 이름에 무슨 정,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예전에 보면 뭐, 혼마찌가 어떻다, 뭐, 김두한과 뭐 싸울 때 혼마찌에 일본 애들하고 어떻게 싸웠다. 그런 걸 때 이것은 이제 정이라고도 읽고 또 마찌라고도 읽는데, 우리 예전에는 많이 쓰던 것이고, 일본은 지금도 많이 쓰지만 우리는 거의 쓰지 않는 글자다.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자, 정보라는 것을 사전에 제가 찾아보니 땅의 넓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땅의 넓이가 한 정으로 끝이 나고 우수리가 없을 때를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정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따지고 들어가면 좀 더 전문적이고 깊이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지금 쓰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막 그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어쨌든 정이라는 그런 크기의 사이즈의 평수를 정보라고 한다. 이렇게 되고, 1정보는 3,000평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300정보에 임야하면 굉장히 큰 것이죠. 자, 1정보가 3,000평이면 10정보는 3만 평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00정보는 30만 평이 되고 300정보는 90만 평이 되는 것이다. 굉장히 넓은 것을 얘기하죠. 담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정보의 10분의 1의 크기를 담보라고 한다. 그렇게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논밭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인 단을 얘기한다. 이 단을 얘기한다. 담보는. 그래서 우수리가 없을 때 쓰인다. 여기도 우수리가 없을 때를
쓰인다는 것은 그 아래 단위가 없이 딱딱 끊어지는 것을 가지고 정보다 담보다 이렇게 쓴다. 1담보는 이제 1정보의 10분의 1이므로 300평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무보라는 것은 사실은 더욱 쓰지 않는데 지금은 쓰지 않는 단위고 지금은 정보나 담보는 쓰지만은 무보는 쓰지는 않지만 무보는 담보의 10분의 1에서 30평이다. 30평이다. 이러한 넓이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담보, 무보의 보는 평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만 이해를 하면 오늘 영상은 일단은 그것을 다 수학을 거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제가 낱말을 하나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만경창파란 말이 있죠. 한없이 넓은 바다나 호수에 푸른 물결. 만경창파다. 푸를 창자, 물결 파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만경이 무엇이냐? 만경이라는 것은 백만이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경이라는 것은 이랑을 뜻한다. 이랑. 그 어떤 농가 밭의 이랑을 얘기한다. 그렇죠? 지면이나 수면 따위가 한없이 넓은 것을 만경이라고 한다. 예. 그러면 만경이 백만이랑이다 하면 경이라는 것은 백이랑을 얘기한다. 그렇죠? 경은 백이랑을 얘기한다. 그래서 만경은 백만이랑이다. 그래서 이 경은 반넓이 단위 경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제가 사진을 좀 찾아보니 중국에서는 일경은 백묘다 또는 백무다 이렇게 되겠죠. 일항무자였어요. 일항무인데 백묘다. 그러면 일경이라는 것은 백이랑을 뜻한다. 만경이라는 것은 백만이랑을 뜻한다. 굉장히 넓은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 경자와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게 이제 이렇게 사람이 잘 넣으면 기울어진다 할 때 기울경이에요. 경사졌다 할 때. 그렇죠. 그리고 조금 또 비슷하게 헷갈리기 쉬운 게 지경경이다. 지경경, 국경선이다 할 때 국경할 때 이것은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글자다. 어쨌든 만경창파할 때는 사람 인변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오늘 임야 몇 정보 할 때 그리고 몇 담보다, 무보다 이런 것에 보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만경창파할 때도 경은 이랑을 뜻하는 그런 글자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